2022년 새해에도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벌써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시시콜콜 택시는 2022년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찾아 시시콜콜하게 열심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발빠르게 열심히 우리 저 곳곳을 누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도착한 장소는요,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네, 틀림이 아닌 다름의 시각으로 고대 유물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저희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와 봤는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 손님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친절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감동이 있게 깊이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국립경주박물관 이동관 학예사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름이 낯설어요.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만나보기 이전에 어떤 전시인지 뭐 전국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그 외래계 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네. 이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외래계 문물 전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문화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을 주로 특별전의 주제로 많이 정해왔습니다만 이번 전시는 컨셉이 조금 달라서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 어떻게 동화되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만 들어서는 조금 어렵긴 하잖아요. 네. 다름이 만든 다양성. 하지만 저희가 전시회를 다 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와 이 둘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회관으로 가보실까요? 네. 안내해 주시죠. 네. 가시죠. 이런 느낌이 있구나. 여기가 전시실입니다. 네. 굉장히 느낌이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낯설다, 그죠? 약간 고대 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어색한 풍경이에요. 그러게요.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이라는 제목이 딱 맞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낯선데 그 낯선 가운데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물들이 언뜻어서 보입니다. 전시회는 사실 알고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전시 부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전시 부제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네. 다름이 만든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이런 낯선 인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 아는 조금 다른 인물들, 네. 그리고 그 인물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물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런 문물들로 인한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있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뭐 구획도 4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네. 그 첫 번째 구획이 지금 계시는 이곳이 낯선 만남에 대한 이야기. 낯선 만남.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낯선 만남. 이게 근데 뭐 약간 생김새도 그렇고 그런 막 수염이나 토분이나 봤을 때 그러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조금 옛날 패러다임이긴 하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 단일 민족이 사실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프레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고대 사회부터 이런 다양한 이국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할까요? 네. 외래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섞여 있었고 그런 섞여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면서 우리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무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고 저도 거의 낯설 처음 보거든요. 네. 어디서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인데요. 원성왕릉 또는 계릉이라고 하는 네. 그 지역에 있는 그 무덤에 있는 무인상입니다. 무덤에 무인상이 있었다고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큰 게요? 네네. 이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시기에 흥덕왕릉, 원성왕릉 등에서는 이런 다양한 외국의
네,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무인상으로서 세워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들은 어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은 저희 서아시아 지역 주로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온 사람들을 보고 신라에서 조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모티브 자체만 차용을 해서 신라에서 사용을 한 건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장보고의 활동이라든지 통일신라 사회의 국제성, 다양한 그 시대적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아마 이곳 경주에 이런 외국인들 또는 이슬람 계통의 서아시아인들이 서역인들이 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작부터 새로워요. 신기해요. 네, 낯선 기분이 새로움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조금 네. 둘러보면서 설명을 네네네. 듣도록 하죠. 네. 결국에는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서양이라고 하는 곳, 다른 나라와 하는 곳과 멀리 있었지만 교류하고 교역했다라는 증거들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 고대 지중해 연안부터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고대 실크로드 사회를 통해서 다양한 문물들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뭐 교류하는 인간은 뭐 호모니카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호모 노마드라는 단어들이 유행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노마드는 사실 기동성에 중점을 둔 것이고 코무니칸스는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섞이고 왕래하고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모 코무니카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오늘 여기 와서 또 역사 공부를 하나 한 번 더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외래계 문물을 이런 식으로 접하니까 좀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선사시대 때는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이동을 네. 하게 되죠. 네. 추위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사람이 이동이 일어나고 이주를 하고 그리고 정착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생기게 되면 네. 그 단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라는 영역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영역을 이탈하고 영역을 옮기고 뭐 이런 이주의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고조선 말기 단계의 이야기들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한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중국 대륙은 혼란기를 겪게 네. 되죠. 그 혼란기에 중국을 피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고조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고조선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기술, 즉 여기 보시는 철기들, 이런 철기들을 그 당시 그 중국의 유민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유민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대 한국의 철기 문화의 시작이 되는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랑 여기랑 또 조금 약간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슷한 듯 다른데? 네.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사실 이런 동주식 동검이라고 하는데 네. 왼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형태의 동주식 동검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동주식 동검을 모방해서 만든 것들인데요. 실제 들어보면 무게도 조금 차이가 있고 실제 사용했는지 어떤지도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교류의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고조선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민족이고 우리 것만 딱 있었던 맞아, 맞아. 옛날 것만 기억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고조선의 끝에는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 그런 게 좀 증거로서 하나하나 보인다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서윤 씨, 이거 본 적 있을걸요? 저 진짜 제가 역사 잘 모르지만 이건 알아요. 저 학교 다닐 때 표지였어요. 네. 역사책, 역사책.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맞아, 많이 맞아요, 봤던 맞아요. 그림과 역사책. 유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구려 고문백화에 있는 수렵도입니다. 네. 고구려 시기에 물론 고구려가 가장 지리적으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가장 외래 세력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남겨져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이런 그 모사도라든지 고문벽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그림만 봐서는 그냥 고구려인들이 그냥 뭐 이렇게 사냥하는 거 정도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이게 뭐가 스며들고 뭐가 교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림만 봐서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냥 사냥하고 있고 호랑이 잡고 있고 뭐 그냥 말들 뛰어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저희 보시는 아니래요. 지금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로 돌아서 쏘는
팔 네, 또는 모습이 그래요?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파리티아인이라고 있습니다. 서역에. 네. 파리티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형태라고 해서 파리티안 샷이라는 이야기로 전해지는 형태들입니다. 저런 것들이 이미 고구려사에서 이런 서역계 요소들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고 다양한 교류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알고 보니까 보이네요.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많군요. 사실 학교 책 표지를 보면서도 그냥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20년 전에 해야 될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저는 이미 스며들었어. 스며든 다음은 뭐예요? 거의 지금 약간 호무니칸스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스며들었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또 섞였던 것들이 삼국시대에 오면서 보다 훨씬 그 방향성을 넓히게 되고 세력화되어 양상을 띠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각각의 외교 관계에 걸맞는 그리고 외교 관계를 통한 결과물들이 이런 문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실크로드를 거쳐온 문물이라고 해서 삼국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먼 곳,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그런 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제 옆에는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네요. 유리구슬 목걸이도 있고 얘네들은 금팔찌 귀걸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특이한 것들은 상감 유리구슬 목걸이라고 해서 지금 잘 보이시진 않지만 저 안쪽에 보면 그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까만 부분에. 그 안에 새도 있고 이국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있다 저기. 네.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상감 기법 자체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제작되던 것들이거든요. 결국 동남아의 교류, 해상 루트, 또 스템 루트 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양한 문물들이 신라에 들어오게 되는 양상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화려하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쪽은 지금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온 신라 쪽에 대한 이야기군요. 물론 다양한 그 한반도 전체에서 나온 서역계 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역계 문물들이 신라에 집중되는 양상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부 중충 유리구슬이라든지 구슬류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황금 보검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전 유라시아 대륙에 한 두세 점밖에 없는 아주 상급의 유물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네, 그죠? 이런 것들이 신라 사회에 묻히게 된 거죠. 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카자흐스탄 계열의 서아시아 계열의 유물들은 중국 아주 먼 곳을 거쳐서 신라의 동쪽 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그리고 신라의 계행적 선여도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에는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네네. 경주를 오면 전통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는 느낌들은 이국적이다라는 느낌들이 막 물씬 그러니까요. 나타나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 파란 잔도 되게 눈에 띄어요. 네네. 말씀하셨던 로마 유리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아주 먼 곳 로마 지역, 지중해 연안 또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정치체와의 관계 속에서 신라에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미 신라 사회는 그 당시에 아주 먼 곳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그 당시에는 낙타도 타고 걸어서도 다니고 해서 그렇죠. 이거 신라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꿀잔들도 보시면 당시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유럽 사회에서 많이 쓰던 립톤이라고 네네. 하는 뿔의 그 각대라고 하는 이제 동물들의 뿔에 담아서 마시는 그런 형태의 그릇들이고요. 중세 때나 뭐 저기 몽고 쪽 요쪽 그렇죠. 보면은 저런 거 맞아, 가지고 맞아, 말 타면서 그렇죠. 마시기도 하고 정확한 그런 느낌이 많이 네, 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한반도 남부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네, 신라의 서역계 문물들이 주로 집중된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백제는 그에 반해서 주로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면서 그 지정학적 위치와 다양한 외교적 관계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중국제 도자기들이 아주 많이
집중된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서서 봤던 신라에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었다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렇죠. 혹시 백제 그러면 실용적이고 소박한 도자기로도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딱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이런 도자기들 아마 백제에서 생산한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만 아마 백제 사람들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 또는 차를 낭낭이 이제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제로 입수되게 되는데 그런 취향들이 개인 취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다만 그 진짜 다르다. 외교적 관계 그리고 신라와 비교되는 이런 교역의 양상의 차이들이 아마 당시에 외교적 상황, 내적 갈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인접해 있는 작은 지금 한반도의 세 나라가 각각의 무역과 교류를 통해서 다른 문화들을 그렇죠. 접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또 다른 문화들을 꽃피우고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다른 문화로서 발전하게 되는 게 그렇죠. 다양성이고 다름이라는 거군요. 야, 정확하게. 오늘 이 전시의 의미를 네네.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네요, 선배님. 너무나 배우고 있어요. 너무 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오른쪽에 보시는 우와. 것들은 가야와 일본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금강가야가 쇠퇴한 이후에 일본 사회와 한반도 남부의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주로 말씀하신 그 일본 쪽에서는 이런 토기들이라든지 시위가 금강가야가 쇠퇴한 이후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까지 훨씬 그 외화의 교류 양상들이 확장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일본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네. 왜 우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배웠었잖아요. 특히 백제인들, 신라인들이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많은 문물을 전파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렇죠. 되려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일본의 문화들을 좀 받아들였다라는 그렇죠.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보이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물론 일본에부터 받아들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저는 뭐 사실은 교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것들이 훨씬 많은 양상으로 아예 문화라는 단위 자체로 일본 열도로 넘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 온 것들은 문화라고 하지 않고 문물이라고 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에 흡수되게 되는데 아마 교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 그리고 외국의 이런 문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되게 낯선 존재들을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이셨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처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보편적이고 우리 사회 내에서 보자면 아주 불안정적인 것들이거든요. 낯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왜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됐는지 사실 규명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역도 있을 수 있고 외교도 있을 수 있고 방문도 있고 유학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문물들이 한반도 사회에 있었다는 거고 그런 한반도 사회에서 우리와 섞이면서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게 이미 고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겠죠. 이런 말씀드렸던 삼국 사회의 교류가 통일신라로 되면 조금 또 다양한 틀린 양상이 되는데요. 통일신라 다양한 그 교류들이 통일신라로 일원화되면서 네. 통일신라가 당나라 교역하고 서역과 교역하고 훨씬 일본도 교역합니다만 통일신라가 되면 훨씬 그 민간 차원에까지 확대됩니다. 주로 삼국시대의 정치적 교류에 의했다면 통일신라가 되면 학생, 승려, 유학생 그리고 정치, 외교, 무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원화돼서 나타나는 양상이 마지막에 저희가 전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계사님 덕분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신기해하면서도 좀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전시를 기획했던 이유라고 할까요? 1998년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 체제수는 30만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0만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우리의 모습들, 새로운 사회, 급변하는 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바로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고대 사회부터 이미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포용하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T 이론이라고 해서 다양성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한다.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고대부터 있었던 우리의 포용력을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러게요.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말에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양함을 인정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로 되는 것 같아요. 포용력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작품들 하나하나 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화들까지 이해를 하니까 그 이해의 폭이 더 훨씬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과 이 특별 전시 오랫동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